안녕하십니까. 석세스 칼리지 사이먼 박입니다. 오늘은 월드컵 축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고백합니다. 저는 축구를 전혀 못합니다. 가끔 축구를 보는 정도지 축구를 전혀 못합니다. 그런데 월드컵 축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유럽이 왜 강한가, 유럽 축구가 왜 강한가, 반면에 아시아 국가는 왜 축구가 약한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인류학적으로, 문화사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축구를 못합니다. 자, 유럽이 축구가 왜 강한가? 저는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아주 단순합니다. 첫 번째, 식민지 정복 문화를 가지고 있는 국가가 축구가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국토를 확장했던 경험이 있는 국가의 후손들이 축구를 잘한 DNA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축구라는 경기가 이렇습니다. 11명이 이렇게 싸우는데 상대편에 가서, 나무 땅에 가서 공을 뺏었을 때 수확물을 다시 말해서 골을 넣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수비만 해서는 수확을 거둘 수가 없죠. 나무 땅에 가가지고 밀어붙여가지고 뺏어서 그냥 골을 넣어야만이 경기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세계 각국을 침략해서 식민지화한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스페인, 남미를 갔죠. 프랑스, 네덜란드, 포르투갈, 독일, 이탈리아, 이 모든 나라가 세계를 이렇게 정복했던, 식민지화했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그 후손들이 축구를 잘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식민지 정복 경험이 있던, 정복 문화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축구를 잘한다, 이렇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수렵 문화, 다시 말해서 사냥 문화를 가지고 있는 대륙 민족이 축구를 잘한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냥 문화와 수렵 문화와 정반 상대의 개념으로서 농경 문화죠. 농사를 짓는 아시아 국가는 농경 문화를 가지고 있고, 유럽은 수렵 문화, 다시 말해서 사냥을 하는 국가 같습니다. 그래서 사냥은 물론 혼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같이 토끼몰이, 호랑이몰이, 사자몰이 다 몰이를 합니다. 몰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한 사람이 확 잡습니다. 총을 쏘든 간에 아니면 활을 쏘든 간에 잡습니다. 그래서 이때 중요한 것은 여러 사람이 있는데 몰았는데 누가 한 명이 바로 잡아서 잡았을 때 그 사람이 영웅이 됩니다. 영웅이 되죠. 축구 경기를 보면 그렇습니다. 11명이 유기적으로 쭉 패스를 해가지고 가가지고 마지막에 어시스트 해가지고 한 사람이 헤딩으로 가든 발동 간에 골을 넣으면 그 사람이 영웅이 돼가지고 모든 스포트를 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냥 문화에서 마지막에 동물을 획득한 사람이 영웅이 되는 것처럼 축구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축구 선수들은 어시스트 하는 조화로운 플레이를 잘 하지만 마지막에 슈팅을 할 때 좀 주저하는 것은 아마도 농경 문화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농경 문화는 오랫동안 같이 협력해서 물을 대고 벼를 심고 해서 수확을 거두죠. 근데 누가 얼마나 잘하는지 잘 모릅니다. 서로 한 겁니다. 협력 문화입니다. 그런데 유럽은 영웅 문화, 다시 말해서 수렵 문화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이 가능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유럽은 인디비주얼리즘, 개인주의가 강한 거고, 반면에 아시아 국가는 협력주의가 강해서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수렵 문화, 다시 말해서 영웅을 인정하고 존경하는 그런 문화를
후손들이 축구를 잘하지 않나 이렇게 해석을 해 봅니다. 세 번째, 유럽이 왜 축구를 잘할까? 이것은 여러 가지 볼 수 있는데 세 번째에 대해서는 사이먼 박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혼혈 문화 때문에 가능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아시아 국가의 선수들을 보면 다 피부색이 같습니다. 반면에 유럽의 축구 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들 보면 다양한 피부색과의 인종이 혼합된 혼합 문화를 가지고 있어서 축구가 강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프랑스 축구 대표를 보면 뭐 아프리카 그 다음에 중부 아프리카, 남부 아프리카, 흑인 중동에서 온 섞인 민족 등등 있죠. 다양한 민족이 섞여서 축구팀을 구성합니다. 독일도 예가 아니고 어제 이란하고가요 영국하고 했는데 보셨나요? 그거 보니까 공연 사람들 다 영국 선수들 흑인이었습니다. 거의 흑인이었습니다.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처럼 혼혈 문화가 축구를 강하게 만들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 2대0으로 이겼던 네덜란드도 예가 아닙니다. 왜 이럴까? 이런 혼혈 문화가 된 배경은 아마도 유럽은 지리적으로 아프리카와 가까워서 아프리카에 있는 많은 체력적인 축구의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본인의 꿈을 실현하고자 본국에서 열심히 축구를 해서 세계에서 가장 큰 축구 시장인 유럽 시장에 진출해서 기여하고 이러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혼혈 문화가 축구에서 강점을 보이는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은 아마도 유럽 여러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아시아의 국가에 비해서 좀 너그러운 좀 융통성 있는 이민 정책을 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아시아 국가는 순혈주의, 다시 말해서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을 그냥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문화를 유지하고 있어서 현재까지 축구 강국이 되지 못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월드컵이 시작이 됐습니다. 한국도 내일 모레 축구를 한다 하죠. 한국이 순혈주의 또는 뭡니까? 농경문화 또는 시민 정복문화를 갖고 있지 않아서 축구가 영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이먼 박은 이번 월드컵의 지면에서 유럽 축구가 왜 이렇게 강할까를 의구심을 갖고 사이먼 박의 제한된 지식과 정보로 그 다음에 문화 이해도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재밌게 유럽이 왜 강한가에 대해서 공유했습니다. 첫 번째는 유럽은 식민 정복 문화를 가지고 있다. 두 번째는 유럽은 수련 문화, 사냥 문화를 가지고 있다. 세 번째, 혼혈 문화를 가지고 있어서 축구가 강하다. 그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100% 사이먼 박의 해석입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보고 계신 분 중에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이렇게 의견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일부 공감하는데 일부는 공감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모두 존중합니다. 제가 하나 바라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이 이번에 적어도 16강에 진출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은 여러분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